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Certify 하실 때 질문 3번에 Yes라고 답을 하시는 경우, No라고 답을 하시는 경우 우리가 어떤 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그거 다뤄보고요. 직원으로서 수당을 받는 분들하고 자영업자로서 POA 받는 분들이 굳이 활동 정보 어떻게 요구되는지 안내문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몇 가지 짚어드리고요. 연방정부 조건부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해서 주정부에서 수당 펜딩된 분들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펜딩으로 인해서 몇 주씩 정체되어 있는 수당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일시 방안으로 이 방법을 쓰긴 하는데 계속 수당을 받는 분들의 자격 심사는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를 한 후에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버페이먼트 노리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서류 미비자분들도 페이드 패밀리 리브, 즉 가족이 코로나 걸리거나 그래서 아파서 돌봐야 되는 경우 수당을 지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계도 조금 설명드릴게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설티파이를 2주에 한 번씩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세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어쨌든 간 설티파이를 하실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풀타임 직원이거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설티파이를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풀타임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많다 보니까 수입 보고를 하고 나면은 액세시브 어닝으로 더 이상 수당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티파이를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이 설티파이를 해서 수당을 계속 받을 경우에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범죄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팬데믹 이후에 어떤 분들이 실수를 하셔갖고 수당 자격이 되지 않는데 받으셨는지 그 사례를 다룬 적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리해고, 즉 레이오프가 됐을 경우 혹은 잡 오퍼를 받은 후에 출근하기로 한 날짜가 정해져서 출근을 기다리던 중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잡이 캔슬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팬데믹 이전부터 실업 상태였고 계속 구직 활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실업상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케이스가 달라요. EDD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팬데믹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였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만 신청하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다시 보완되고 완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EDD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준비해 두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수당이 펜딩 상태로 많이 적체가 돼서 연방 정부가 규정을 정했죠. EDD가 그래서 조건부 수당 지급 기준으로 스피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8주, 10주 이렇게 펜딩된 분들도 계신데요. 순차적으로 페이가 계속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수당을 지급한 후에도 자격 심사는 계속 진행되고 차후에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수당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많은 분들이 신분 증빙 문제로 계속 수당이 펜딩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풀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화 인터뷰들이 캔슬되는 사례들이 많아요. 전화 인터뷰가 캔슬된 분들은 대부분 신분 증빙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곧 수당이 페이될 거예요. 수당을 조건부로 일단은 지급을 해준다 하더라도 계속 EDD에서는 수당 자격 여부를 심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페이드 패밀리 리브 수당 자격은 여러분들의 체류 신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즉, 페이드 패밀리 리브 수당 자격이 되는 분들은 서류 미비자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과거 5개월에서 18개월 전에 캘리포니아의 스테이트 디서빌리티 인슈어런스를 납부하신 분들이면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서류 미비자라 하더라도 W2 급여를 받는 분들 중에서 페이스톱에 SDI라는 항목에 페이를 하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디서빌리티 인슈어런스를 납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톱을 확인해 보시면은 그 항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W2 받는 분들은 이미 지난주에, PUA 받는 분들은 지난 일요일에 대부분 이런 안내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PUA를 받는 분들은 Requirement to Look for Work라는 안내 받으셨어요. 7월 25일부터 시작해서 구직 활동에 대한 적절한 조건을 맞춰야만이 수당 지급이 된다는 안내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W2로 UI를 받는 분들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질문만 있지만 자영업자분들은 자영업이라면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재개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이 구직 활동을 다른 고용주를 통해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비즈니스를 완전하게 재개하기 위해서, 즉 수당을 받지 않을 만큼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보는 거죠. EDD가 구직 활동에 대해서 자영업자든 직원이든 다 보내는 이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당을 받지 않고 모든 분들이 풀타임으로 정상화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3번 질문에 노라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당 자격에 대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수당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직 활동에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다시 재개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클라이언트들을 형성하거나 또는 뭐 계약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뉴 컨트랙을 맺어야 되거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정상화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네트워크나 이벤트, 세미나, 워크숍 이런 거에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회사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구직 활동으로 보느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세미나를 매주 참여한다 하더라도 계속 수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 세미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기타 활동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만약에 한 군데만 하신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정상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고용주의 동일한 세미나들을 매주 구직 활동으로 입력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각종 비즈니스를 위한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수당을 받지 않을 만큼 정상화된 풀타임 자영업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 만드는 게 가장 예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서치만 해도 나오게끔 한다든지, 거기에 매주 포스트로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혹은 아마존이나 이베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물건을 올려서 팔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영업을 유지할 수 없는 분들은 W2 급여를 받는 직원과 동일하게 구직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POA를 받든 UI를 받든 자영업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직 활동을 해야만이 수당이 펜딩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구직 활동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온라인이나 신문, 광고를 통해서도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방법도 있죠. 뭐 일정 특성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SNS거나 뭐 카톡 같은 거,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스도 다 가능은 해요.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 친구들이나 혹은 기타 이전에 고용주한테 연락을 해서 또 일자리가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라디오 코리아 같은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직접 개인하고 컨택해서 구직을 하는 방법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력서를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구직란에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스스로 올려서 많은 고용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죠. 라디오 코리아도 있을 수 있고, 또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기타 잡시커라든지 많아요, 사이트들이. 그런데 이력서를 꾸준히 올리는 것도 하나의 구직 활동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직업 소개서나 에이전트한테 컨택을 해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취업 박람회 같은 데 참여를 해서 기타 여러분들 이력서를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지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활동도 구직 활동으로 보는 거고요. 영어가 부족해서 나를 고용해 주는 데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좀 공부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ESL 클래스를 다니는 것도 하나의 구직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주의사항 알려드렸죠?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은 계속 하셔야 돼요. 페이드 패밀리 리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가족이 아파서 돌봐야 되는 경우 혹은 아이를 낳아서 출산휴가를 가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수당을 많이 받고 계세요. 혹은 이제 군인인 경우에는 가족이 파병 갔을 경우 돌봐야 될 경우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이 수당은 up to 8주까지 받을 수 있고요. 급여의 60%에서 70%까지 받을 수 있지만 맥시멈 주에 600불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EDD에서 특별히 여기 멘트를 한 게 뭐냐면 서류 미비자분들도 이 자격이 되는 분들은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단 조건은 과거 5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스테이트 디서빌리티 인슈어런스를 납부를 하신 분에 한해서라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를 해석해 드리면은 서류 미비자이더라도 W2 급여를 받으면서 페이스톱에 SDI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W2 급여를 받는 분들이 아니고 스케줄 C로만 세금 보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특정하게 세금 떼고 받는 게 아닌 그런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서류 미비자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격 조건은 페이드 패밀리 리브의 일반적인 내용이 나온 거고요. 이걸 간단하게 요점을 해드리면은 자격에 대해서 신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PFA를 신청할 경우에 이전 고용주한테 안내는 갈 거예요.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해 줄 거예요. 단지 PFA를 신청했다라는 안내만 가는 거예요. 심각한 건강 상태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다쳤거나 아프거나 그래서 꼭 반드시 코로나에만 걸려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에요. 이 내용상으로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아주 심각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돌봐야 되는 분들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심사가 조금 까다롭긴 할 거예요. 증빙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의사소견서라든지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류 미비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돌보면서 뭐 아무것도 못하시고 일을 하셨는데 W2 급여 받으셨던 분들은요,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체류 신분 때문에 불이익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단, 처음 수당 자격이나 계속 지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료 진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수당 받는 분들은 왼쪽 두 번째 케어기버스에 해당이 될 거예요. 수당 신청하는 방법은 일반 UI와 비슷해요. 몇 가지 질문이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도요. 그 구글 번역기 쓰면서 답하실 수 있어요. 실업수당 받는 분들 중에서 간혹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혹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실업수당 신청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UI를 받는 기준은 몸이 아픈 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SDI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 수당이나 기타 다른 수당을 통해서 받아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술을 해서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실업수당을 받으면 나중에 감사에 걸릴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안내하는 내용을 제가 요점을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